흔히 하는 이야기로 월급과 자식 성적만 빼고 다 올랐다. 20년 전에도 이 이야기는 맞았고 10년 전에도 이 이야기는 맞았고 지금도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경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돈의 속성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돈을 함부로 써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이고 또 그 탈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술 한잔하고 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인상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야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 월급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부분 동결되거나 올라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1%대 성장률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직장인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고 임금 인상률이 또 경제 성장률보다 높고 또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는 높아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 금리는 4%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의 성장률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굴러가는 거대한 자본들은 기본적으로 연 4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보통 10%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에 투자되고 다리와 고속도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자는 거의 모든 핵심 자산과 서비스에 이 자본들이 투자되고 연 4, 5%의 수익을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난 60년간 연평균 2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 마시고 소유하고 있는 코카콜라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자산과 서비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유통 플랫폼의 수수료도 오르고 우리가 쓰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월급의 속도는 이렇게 연 1%로 기어가고 있는데 내가 써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 4, 5%로 이렇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월급만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뒤처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평생 월급만 바라보고 뒤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드 머니를 모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집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아파트를 사고 싶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내 방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 2년 만에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월급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다 모아도 돈이 모자라서 그때마다 회사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겨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랐고 결국 또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월세집에 살았지만 그때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파트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때
현금 5천만 원의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시드머니는 단순하게 종잣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투자자, 자본가, 부자의 길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은 시드머니로 작은 상가를 사든 집을 사든 주식 한 주를 사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1%의 노동소득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 4, 5% 성장하는 자본의 흐름에 함께 올라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임금 인상률도 높았습니다. 아파트도 사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모으기 힘든 세상이 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월급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사고 월세를 주는 사람들, 먼저 이 구조에 눈을 뜬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투자처가 계속 돈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하게 월세를 사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집주인이 되고 싶겠지요. 그렇다면 물려받은 것이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빨리 시드머니를 모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의식주 소비를 줄이기는 힘들지만 선택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맛집값 카페, 멋진 호텔에서의 호캉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이런 즐거움들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작은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먼저 살 것인가. 이 선택의 차이가 35세 전후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에는 월급 인상만으로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상의 모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내 소비가 자본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구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드머니를 모아서 나 또한 자본가의 길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불편하거나 하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돈을 알고 자본을 알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결국 제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